자, 안녕하세요. 모든 것이 다 바뀐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전불시대 실적을 하면 가섭불시대의 유적을 아느냐? 가섭불시대의 유적을 아느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훨씬 선배. 그때 신라에 절이 있었어. 절이 있었어. 그런데 그 뒤로 그게 다 잊혀지고 그 터만 남은 거죠. 터만 남은 거죠. 고구려에는 그건 이제 나중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고구려에는 아쇼카 왕이 건립한 탑도 있습니다. 아쇼카 왕 때 건립한 탑이 있어요. 그거 비교도 안 됩니다. 아쇼카 왕 때 비교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가섭불 시대. 신라는 가섭불 시대.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청경림 흑륜사. 흑륜사 아세요? 흑륜사 못 들어보셨어요? 이차돈 박씨입니다. 박염촉이에요. 박염촉 이씨 아닙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식 말인 거예요. 옛날에 그 향원 신라 방언이에요. 신라 방언. 그래서 박씨예요. 박씨. 그래서 이차돈이 이제 머리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교명죄로 이제 목이 잘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 목이 잘리면 그 얘기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이런 저기 관련해서 저 칠처가람지 관련해서 저게 하나하나 뭐 1시간 거리입니다. 1시간 뭐 그 이상 거리도 될 수 있는 정도로 저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차돈 얘기도 해드릴 건데 이차돈이 이제 버풍왕 들어보셨죠? 버풍왕이 나중에 이제 불교를 일으켜서 그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신앙심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역학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라는 귀족 국가거든요. 귀족제, 그러니까 공화제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서 화백제도 끝날 때까지 화백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끝날 때까지 화백제도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경순왕 김부가 신라를 고려로 귀부시킬 때, 왕건에게 귀부시킬 때 그때만 만장일치로 안 했고 그때는 다수결로 했고 그 전에는 전부 다 만장일치였어요. 그래서 왕건들이 계속 견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이제 진흥을 시켜서 그 종교색을 그쪽에 풍류도, 풍월도라고 하는 신라 전통의 어떻게 보면 무속 같은 겁니다. 무속 같은 그 전통이 나중에 또 한 계통으로 내려가는 게 화랑이에요. 화랑. 그래서 화랭이가 경주 엑스포의 마스코트고 그 화랭이가 경주 그다음에 경상도 방언으로 무당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화랭이는 무당. 이게 되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견제하고 개인 신앙심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불교를 진흥시키려고 했는데 신하들에서 막히죠. 그때 이차돈이 이제 목숨을 내놓고 이제 절을 짓고 그래서 임금님이 지으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을 팔다가 이제 몰리니까 이제 내가 했다. 그냥 단독으로 했다. 그래서 그 교명죄 임금을 사칭해서 사기친 죄로 목이 잘리는 거죠. 그 잘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 때 이적이 벌어질 것이다. 이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잘리니까 흰피가 쫙 솟았다는 거 아니에요. 흰피가 솟구치고 그 머리가 로켓처럼 날아가서 떨어진 게 금강산. 북쪽의 금강산. 경주에 오악이 있어요. 경주에. 그래서 동쪽에 토암산. 토암산 어딘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석굴암. 동쪽에 석굴암이 있는 토암산. 불국사 석굴암 있는 쪽. 그 다음에 서쪽에 선도산. 선도성모가 살았다는 박혁거세 엄마가 무녀 비슷하게 살았던 데가 여기로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박혁거세가 엄마 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록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거기는 나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정 옆에 보면 거기도 다 발굴했거든요. 그 뒤쪽에 이제 창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게 신라 왕궁 최초 왕궁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박혁거세가 이제 우리나라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기록에는 그냥 그 나정에서 이렇게 나온 걸로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백마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백마가 이렇게 길게 울고 있어서 거기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쾌 안에 알이 하나 뭐 이렇게 들어 있었다. 뭐 그래서 그 알을 알에 이제 바가지 같이 생겼다. 그래서 바가지. 그리고 이제 이 박자가 성씨 박자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이 박자가 이 박자하고도 통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통나무 박자인데 그래서 김용옥 선생님 출판사가 통나무 출판사거든요. 저거는 깎지 않은 원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깎으면 그 안에 이제 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화강암 덩어리 안에 큰 화강암 덩어리 안에 석굴암 본존불도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11명 관세음보살도 있는 거고 안 깎아놓으면 그 안에 가능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박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진료적 본질, 모든 것을 갖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도 박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가지 같이 생겼어. 알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건 이제 깨끗하다. 나는 더러운 피를 안 탔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박 씨가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바가지에서 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잘 풀어줘야 돼요. 제가 박 씨가 아니라서 뭐 그렇게 열심히 풀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런 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물 출신이고 마누라도 우물 출신이잖아요. 아령 부인도 우물 출신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물 또 많지. 저쪽은 이제 말 쪽하고 관련되고 그래서 북방 유목민 계열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령 부인 같은 경우는 탁 얘기가 나옵니다. 좀 이따가 또 해드릴게요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에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는 박혁거세가 이제 그냥 내려온 부모 없이 중국 기록에는 선도성모의 아들로 나옵니다. 선도성모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도산하고 관련된 이런 건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쪽에는 남산이고 북쪽에는 금강산. 이 금강산이 저 고성의 금강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금강산 되게 많아요. 경주 안에 있는 금강산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랑산. 낭산 이렇게 그걸 경주 오악이라 그래. 경주 안에 있는 오악. 저 금강산에 지금은 백률사, 옛날 이름은 자추사입니다. 자추사. 거기로 그 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이차돈의 머리. 떨어지는 이야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얘기 하려고. 이게 로켓 같이 쫙 날아가고 그 떨어진 자리에 이차돈의 추모사찰을 지은 게 자추사예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가 관세음보살 영험지예요. 거기서 기도하면 대박이 나요. 이렇게 하는 관세음보살 삼소관음이라고 3군데 영험한 데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관세음보살 기도처 이러면 뭐 낙산사 홍련암, 강화도 보문사, 성모도 보문사, 그 다음에 남해 보리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주 안에 3곳이 있었던 거야. 경주 안에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도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차돈이 죽으면서 불교가 이제 공식화되는 거거든요. 그 이적이 벌어지니까 꽃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흰피가 솟구치고 흰피 솟구친다는 얘기는 이차돈 말고도 몇 번 더 나옵니다. 중국 불교에서도 나오고 인도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신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안에도 부정한 것이 없고 깨끗한 걸로 꽉 차 있다. 사실은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적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돌변하고 상황이 돌변해서 이제 저거에 되는 거죠. 불교가 공인이 되는. 그런데 되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527년에 지금 순교를 하잖아요. 이차돈이. 그런데 절이 완공되는 건 544년이에요. 되게 재밌어. 도대체 뭘 지었길래 저렇게 17년이나 한 방에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계속 잡음들이 있었던 거지. 버풍왕 때 저거 절 완공 못합니다. 진흥왕 때.
예, 버풍왕 끝나고 진흥왕 때가 돼서 완공이 됩니다. 진흥왕은 버풍왕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름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천경림이에요. 거기가 원래는 숲이었던 거야. 절이 아니고 숲이었던 거야. 천경림, 하늘 거울이 있는, 그러니까 하늘이 비치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하늘에 진짜 대단한 게 있는데, 신이나 뭐 이런 대단한 게 있는데, 그게 거기서 그대로 꽂혀서 내려오는 백꽃 같은 땅이 그 천경림이야. 백꽃이 아니고 백꽃, 백꽃. 중심, 우주의 중앙이라고 생각하는 하늘의 기운이 쫙 통하는데, 중국은 그런 데를 천태라 그래. 천태. 천태산 뭐 이런 거 하듯이 천태라고 하고, 저건 하늘 거울. 하늘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 비치는 거지. 에너지가 쫙 이렇게 통하는. 대단한 거죠. 이런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또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나중에 이제 사천왕사가 들어서는 신유림이에요. 신들이 여기서는 그냥 놀아. 신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신들의 상습 출몰 지역. 그러니까 천경림은 하늘이 이렇게 쫙 그 에너지가 뻗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포탈 지역이야. 포탈 지역. 포탈 지역이고, 여기는 신들이 그냥 야, 저쪽에 물 좋단다 이러면서 가끔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거기서 꺾고 있는 거야. 그게 신유림이야. 신들이 논이는 땅. 이 얘기는 뭐냐면, 저런 자리들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무속의 성소였구나, 성지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불교가 그쪽으로 이제 먹어 들어가는 거지. 근데 먹어 들어가는데 문제는, 먹어 들어갈 때 그냥 먹어 들어가면 너 뭔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저기가 원래 옛날에 절터였었어. 언제? 이러니까 너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지? 겁나 오래됐어. 땅 파봐. 땅 파면 기와장이나 이런 게 나온다. 파면 나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근데 이 스토리가 똑같은 식의 스토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얘기할 이 석탈의 이야기지. 석탈애가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온 도레인이거든요. 박씨, 석씨, 김씨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신라 아시잖아요. 박씨가 시작해서 이제 석씨가 잠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 석탈애가 외국에서 들어온 이제 이주민인데, 저 사람이 호공이라고 하는 유력자, 당시 신라의 유력자 집터가 기가 막히게 좋대. 그래서 거기를 내가 뺏어야겠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원래 우리 조상이 살던 집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 그렇게 약을 팝니다. 그러니까 호공이 이게 뭔 껌 씹던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조상이 원래 대장장이었는데 거기를 땅을 파면 옛날에 그 숯, 그 다음에 그 대장간에서 쓰는 것과 관련된 그런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게 진짜? 그래갖고 팠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호공이 집을 홀라당 뺏겼다더라 라는 게 기록에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석탈애가 미리 묻었다라고 나와요. 미리 묻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그 집을 뺏었다, 홀라당 뺏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볼 때는 범죄잖아요. 이건 사기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악질적이고 치밀한 사기입니다.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중범죄인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석탈애가 그렇게 슬기로운 사람이었다. 야, 이게 정인가?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과율로 전체 세트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관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관하고 약육강식의 윤리도덕관인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유교적 윤리관이 다르고, 사람들은 윤리관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무속적 윤리관이 다르고, 유교적 윤리관이 다르고, 불교적 윤리관이 달라요. 그 다음에 유교적 윤리관, 그 다음에 불교적 윤리관.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승자의 윤리관이에요. 승자의 윤리관. 이기면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전쟁하고 비슷해.
그러니까는 뭐 뒤통수를 까든 어쩌든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석탈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불교는 인과율이기 때문에 이게 생을 넘어서서 전체를 맞추려고 하는 속성이 강해요. 생을 넘어서도. 지금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만 다음 생에 그게 좋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속해서 맞춰가려는 총액을 맞추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고, 유교 같은 경우는 현세에서 끝내려고 그래요. 불교는 삼생에서 끝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윤회 속에서 전체를 맞추려고 하는 거고, 현생에서 그걸 거의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유교는 현생만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뭘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주역에도 나오잖아.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그러니까 지금 대대로 우리 조상들하고 연결된 나의 가치라는 걸 중시하는 거예요. 저각지가 필요여항이고, 그러니까 악을 많이 쌓은 집에는 재앙이 내리는 거고, 이렇게.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생을 넘어서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여기는 우리 현세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유교가 현세적이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거나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약간 허세적인 거, 그런 게 유교적 인식이죠. 그리고 앞에서는 좀 예의 바르고 허세 있고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이거는 굉장히 실리적이고 무조건 승자의 윤리관이라고 하는 것과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비시킨 게 싸이 선생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정숙한 여자, 밤이 되면 돌변하는 여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조라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도덕적이고 윗사람에게 예의 있게 잘하고 반듯한 품행을 하지만 밤에 술집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뭐 3차를 가네 어쩌래 할 때는 잘 노는 사람, 또 콧구멍에 이쑤시개라도 좀 쑤셔봤어? 이러면서 이제 잘 노는 사람을 또 선호하고, 낮이 되면 또 반듯한 사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윤리관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중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관 이러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나눠볼 수 있으면 제일 공부량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설화나 이런 구조 속에는 이게 막 다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탈의 이야기는 사실은 무교적 윤리관, 저걸 무속이라고도 하고 종교로서 볼 때는 무교라고도 해요. 무교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무속이라는 게 약간 폄하하는 말이거든요. 종교거리까지 안 돼, 이런 식으로다가 약간 폄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청경리 흑륜사에서 그런 이적이 일어나서 최초로 거기다 절이 지어졌다더라. 그리고 법화왕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나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진흥왕에게 넘겨주는 거고, 그리고 당신은 은퇴하고 출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왕 정도가 됐든지 안 그러면 내가 귀족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짧거든요. 금방 바뀝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보면 금방 방학 끝났던 것 같은데 기말고사예요. 내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 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일주일이 금방 가. 치매 환자가 아니면 이렇게 빨리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음 생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핍된 사람들이면, 가진 게 적은 사람들이면 그 가진 거를 맞추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이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더 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뭐 왕실 사람이에요, 뭐 해요, 이러면 더 이상 뭐 그런 게 목적 자체가 될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뒤에 뭔가를 어떻게 좀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았을 때 내 주변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필연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봐. 며칠은 쓴다는 거예요. 며칠은 쓴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소비로, 투자로 말고 그냥 소비로 며칠은 쓰는데 계속 써봐 이러면 그걸 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예. 아니 그렇잖아요. 가방도 한 30개를 쌌어.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새로 살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론적인 거지. 저도 겪어보지 못해서 진짜 그런지는 나도 약간 의심이 들어. 누가 형편 좋은 분이 저한테 실험을 한번 해줬으면 고맙다라는 생각을 내가 해. 나 한번 실험 대상을 해보고 싶네. 나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거든. 나 이론으로만 자꾸 사람들이 이랬어서 나도 미치겠어. 그런데 만수르 정도 되면 그럴 것 같긴 해. 그게 뭐 돈이 더 늘어났어요. 재산이 만수르님 이번에 투자가 잘 돼가지고 재산이 1,000억 늘었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 그건 통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쓴 게 내 거예요. 쓴 게 내 거예요. 안에서 숫자로 찍혀 있는 거는 내 건지 모릅니다. 이게. 내 거 같기는 한데 너 한번 확인해 봤냐? 그거 누가 은행 직원이 들고 날랐을 수도 있어. 가끔 한 번씩 진짜 뽑아봐. 한번 뽑아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통장에 써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뽑아봤냐고, 인출해봤냐고, 나오는 건 맞긴 맞나? 이게? 아니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안 그랬지요. 예전에는 다 돈이 있으면 진짜 괴짝에 넣어놓고 있는 건데 지금은 숫자만 다 있는 거예요. 숫자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 숫자를 보면서 일희일비해. 일희일비. 굉장히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네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나 제대로 있냐? 그 다음에 썼을 때 내 건 거예요. 썼을 때. 그렇게 짱 박아놨다가 죽어가지고 자식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구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네 거라고 말할 수 있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그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무슨 뭐 미국도 갈 수 있고 호주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데 갈 수만 있는 거지 안 가봤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지만 해본 거는 이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진짜 네가 활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버풍왕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해요. 출가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위해서 지은 절이 영흥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족이 왕이 출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만 이렇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이 쭉 다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성계가 여주 회암사 들어가서 살았어. 나중에 왕자에 일어나고 난 뒤에. 그러면 이성계가 혼자 갔을까? 세트로 쫙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회암사가 그래서 건축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성계를 모시는 특수한 데가 지어져. 왕에서 물러나긴 물러났어도 그거는 단종이 아니잖아. 이성계는 단종이 아니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물러나게 되면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야 준비해 이러면 쫙 준비해놓고 세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큰 절일 경우에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절 자체가 없으면 절을 어느 정도 이상 규모로 지어야죠. 그래서 왕이 산 데는 흥륜사, 왕비가 산 데는 영흥사. 저는 굉장히 이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교훈을 주는 사건이지. 왜? 옛날에도 나이 먹으면 부부는 따로 살았구나. 이혼한 건 아닙니다. 황혼이혼 아니에요. 황혼이혼 아니에요. 저게 바람직하다는 걸 버풍왕은 인지하고 계셨구나. 여러분도 뭐 인지를 할 수 있죠.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저렇게까지는 못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시족격 인물. 그리고 그게 어떻게 신라 불교사 최초에 나오는.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뒤에 이런 세상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야. 내가 롤모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셨지. 그래서 버풍 대왕이세요. 불법을 일으켰다 해서 버풍이에요. 나중에 2차돈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부인은 비구니 스님이 됐어요. 비구니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 이 절 어딘지 지금 모릅니다. 영사. 좀 빡시게 지어놨으면 좋았는데 건축할 때 돌로 건축하고 비석 같은 거 많이 새겨야 돼, 돌에다.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금속, 금 이런 거 쓰면 안 돼. 귀한 거 쓰면 안 돼. 그건 다 녹여서 뜯어가. 그 나무집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 불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돌에다 새기는 게 제일 오래 가요. 뜬금없이 오래 갑니다. 뜬금없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개, 전불시대 칠처가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불은 가섭불. 용궁의 남쪽 황룡사 553년. 황룡사 누가 지었는지 다들 알고 있죠. 존재하지 않지만 불국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절. 존재하는 절은 불국사, 존재하지 않는 절은 황룡사. 통도사나 송광사나 해인사보다도 실제로 전 국민에게 조사했을 때는 더 유명한 절이 황룡사. 진짜 불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삼보사찰이 더 유명할지 모르지만 전 국민에게 조사를 하면 해인사, 통도사가 의문의 일패를 하는 절이 황룡사입니다. 야, 존재했으면 그 포스가 얼마나 대단했겠나 싶어요. 일제강점기 때 기림사가 본사였었어요. 경주 본사가 기림사입니다. 그때 불국사 별거 없었잖아요. 진짜 찌리한 절이었거든요. 그거 이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불국사 이제 복원하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혼여행도 가셨고 그 다음에 모든 전 국민의 수학여행 코스로.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국사 이제 다 가고. 그렇게 황룡사가 통일신라 삼국시대부터 진흥왕 때니까 삼국시대부터 언제까지 대단하냐면 1200년대까지 대단한 절이에요. 그리고 통일신라 끝날 때까지는 최고 넘버원 사찰입니다. 수도가 경주니까 경주가 넘버원이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게 몽고 때, 전란 때 불났고 서산대병 때 불났고 그래서 소실됐고 그 다음에 태화사는 지금 태화루만 남았고 태화사의 부속 건물인 태화루만 남았고 그래서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졸고 있다가 내가 대장이었나 이러면서 통도사. 야 이건 참 진귀하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맘먹어 볼 수 있는 절들이 아니거든요. 레벨 자체가 완전히 급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도사만 남아가지고 내가 대장. 불교사도 참 재밌죠. 원래는 인도에 불교가 남아 있었으면 인도 불교가 대장이죠. 종갓집이죠. 당연히. 근데 인도가 사라지니까 저 남방 저 스리랑카를 경유해 가지고 저 동남아로 간 그 따라지 불교거든요. 좋았으면 인도에 있겠지. 왜 나갔겠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라면이 아니고 도시락인 거야. 팔도 도시락. 러시아에서 잘 팔린대. 한국에는 잘 안 먹어. 마트에 가봐라. 도시락 있나? 아니, 도시락이 뭔지는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있지만 집에 도시락 드시는 분 있어요? 도시락 라면? 우리는 절대적 강자가 신라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게 외국에 나가 있는 불교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종갓집에서 보면 인도 불교가 신라면인 거고 우리가 약간 다 이렇게 약간 도시락과들인 거야. 그런데 신라면이 사라진 종가가 사라진 입장에서는 쟤네들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티베트 불교하고 남방 불교하고 동아시아 불교가 서로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보단 내가 낫겠다. 이렇게 서로 만만해 보이지. 저거 만만돌이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었을 때는 경기 끝입니다. 황룡사. 황룡사. 중간에 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진흥왕이 버풍왕이 물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족들의 거 조금 잘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종교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은퇴해야겠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게
생활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좀 더 늦게 은퇴할 확률이 있는데 완전히 은퇴하고 다른 거를 설계를 해볼까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해서 또 다른 걸 하나를 좀 해볼까?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내가 중국 철학사를 한번 집필을 해보겠다. 중국 철학사. 중국 철학사를 집필한다라고 하는 게 뭔 뜻이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철학자로서 머리를 한번 내밀어 보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레벨이 높은 겁니다. 중국에서도 그걸 제대로 지금까지 해낸 사람이 없고 동아시아에서 제대로 해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사는 뭐 러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고 동아시아 철학사를 제대로 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철학사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유불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적 선생도 하다가 포기했고 제일 잘했다는 사람이 이제 풍우란 선생. 하버드에 있었던 풍우란 선생이 된 거고. 근데 이 사람도 유교를 중심으로 했지, 유교하고 제자백과 중심으로 했지, 불교하고 도교를 몰라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책이 반쪽이 된 거고. 그다음에 노사광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레벨이 올라가면 그걸 다 도전 과제로 생각을 해. 다 도전 과제로 생각해. 우리나라에서는 도전한 사람이 지금 없지. 그거를 도전하려다가 앞부분 조금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고려대 예전에 그 김영호 선생을 가르치기도 했었던 그 김충렬 선생이라고. 저도 그분한테 수업까지는 아니고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그런 분이 있었고, 김영호 선생님도 아마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되면 다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영화로 말하면 오스카상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도전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예. 물론 이제 한 번 더 생각하면 욕심이야. 이렇게 하면 또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건 욕심이 있어야 세상은 바뀐다. 예. 그래서 저 황룡사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진흥왕이 어렸을 때 왕위에 올라서 이제 친정.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가 이제 섭정에서 벗어나서 친정을 할 때 저기를 이제 새로 왕궁을 새로 만들었대잖아요. 왕궁 이전 구세력들하고 금을 그으려고 왕궁을 옮기는 거예요. 왕궁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 식 행동들은 얼마 전에도 있었죠. 우리나라에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뭐 그런 거예요. 왕권이 약할 때 수도를 옮기면 더 좋고. 그러니까는 무슨 뭐 고려 때도 수도가 옮겨간 거고, 그 다음에 조선 때도 수도가 옮겨간 거고, 뭐 고려는 원래부터 시작을 그쪽에서 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인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옮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런 정도까지 못하면 왕궁이라도 옮기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 뭐 이런 식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하다가 거기서 뭐 용이 나왔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하면서 황룡이 승천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 의미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황룡사잖아요. 노란용 황룡사라고 쓰기도 하고, 임금 황자를 써서 황룡사라고 하기도 해요. 이 황자를 써서 황룡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구항동이에요. 구항동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죠. 그거 내가 밝혔는데. 그 논문으로 내가 썼다고. 그리고 내가 그 황룡, 저기서 승천한 황룡 아버지도 안다 그랬잖아. 내가 그 중국 가서 내가 그 양반 만나러 중국까지 갔잖아. 그 용 아버지. 용 아버지 만나러. 중국까지 가고. 오대산 태화지에 산다니까. 근데 그 용 아버지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태화지가 매몰이 돼가지고, 숨쉬기 쉽지 않겠는데? 제가 그거 어딘지 알거든.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위치 아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그걸로 박사 논문을 썼었으니까, 그런 자리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유적지를 많이 다녔으니까 이게 통밥이 굴러요. 그냥 문헌만 보는 사람하고 다니는 사람은 또 틀립니다. 물론 제일 좋은 사람은 살아보는 사람이지. 그놈은 못 당합니다. 그놈은 못 당하는데 그래도 2등은 하는 거지.
문헌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답사도 해보고 그러면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문헌만 보는 거하고 중국 거 문헌만 보는 놈은 지가 거긴지 여긴지 저긴지 어딘지 알 거야 지가. 그렇잖아. 경주 얘기 나와도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렇게 저런 기록들을 보면 순식간에 그게 위치가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부산, 대전 이러면 지도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저 황룡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용궁의 남쪽, 용궁의 북쪽. 용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용궁을 내가 안다니까. 저 용궁은 나 말고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입을 닫고 있어. 용궁의 위치가 있어요. 용궁의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디쯤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우리 문화재 전문가잖아. 용신앙과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오늘 어차피 7개 다 못해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거를 또 개별적으로 또 얘기할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쉽게 끝나는 데가 아닙니다. 단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정도만 지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분황사 용궁의 북쪽 황룡사, 용궁의 남쪽 분황사, 용궁의 남쪽 황룡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바로 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